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무상행으로 상담하기 7번째 시간 지식사고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사고형, 이들에게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사고입니다. 이들은 지식 기반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료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자료를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키워드 사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고려하고 나서 행동을 하게 되겠죠. 이런 지식사고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가 큽니다. 지식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적 욕구도 큽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면 뭐가 많을까요? 네, 질문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많은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이 많다는 것은 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고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오히려 그런 것이 해소되면서 좋은 신뢰관계가 구축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성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본인이 이성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감정적인 접근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들을 만날 때는 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하는 편입니다. 지식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의사결정을 할 때도 역시 충분한 지식을 요구합니다. 무슨 얘기냐? 정보를 충분히 얻고 그것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충분히 생각한 후에 충분히 시뮬레이션한 후에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세요. 이성적이면 감정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판단을 할 때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보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공사 구분 이런 표현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민감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챙겨야 되는 것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식사고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이들은 미래에 대한 대비를 잘하는 편입니다.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미래에 다가올 것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대비하고 계획한 것들을 실천해 나가서 구체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략도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준비하는 편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지식사고형을 상담을 할 때 무엇을 신경 쓰셔야 되고 무엇을 조심하셔야 될까요? 첫 번째, 지적 욕구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질문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네, 상담을 할 때, 내가 뭔가 제안할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이 꼬치꼬치 따지거나 아니면 태클을 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지식사고형은 관심 없으면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굳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질문이 많다, 까칠하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만, 그 궁금증만 해소시켜주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를 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성 상품을 설명하실 때도 감정적인 부분보다 구체적인 효과,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요?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보다는 가족이 아프다면 이런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 훨씬 더 설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계산 기반으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를 싫어하나?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묻지도 않고요. 얘기해도 별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일을 할 때 일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가운 느낌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 대한 차가움인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거, 이것이 중요한데, 지식사고형은 만나보시면 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재무적인 지식도 꽤 많고 상품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스스로도 압니다. 무슨 얘기냐? 스스로 자기가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까지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성은 누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사고형을 만나러 가실 때는 전문가만 알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을 몇 가지 일부러 준비해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는 어떤 정보가 있다든가 정책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가서 좀 나 전문가야 라는 걸 어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듣습니다. 어설픈 얘기로 접근하시면 소위 씨알도 안 맥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서 상담을 진행하셔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정리하면 이들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사고형하고 관계를 유지할 때 괜한 연락, 안부 인사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가다가 불쑥 방문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만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거 이들에게 좋은 관계 유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입니다.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이성적인 접근을 우리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과 결정이 신중한데 이것은 결정을 돕기 위해서, 판단을 돕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될 것, 시간을 주면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되면 클로징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차갑게 느껴진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시던 거 하시면 됩니다. 재무적인 전략 스스로 세우고 전문가처럼 보인다? 주눅 들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전문가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식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 정도를 기억하시고 상담을 하시더라도 상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 지식사고를 만나시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원활한 상담이 진행되시고 또 계약까지 이어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내용을 다른 강의들을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 신청해 주신다면 더 원활하게 교육을 시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에 다른 내용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